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유리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유리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다항식보다 약간 큰 개념이에요. 다항식은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수항, 그 다음에 뭐 1차 항, 2차 항,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항이 모여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해요. 이 항이 많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항이 여러 개인 것도 있고 한 개인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요.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이라는 것은 A분의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인데,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인데, 단 A의 식은 0이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A와 B는 모두 다항식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다항식으로 만든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해요. 다항함수.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는 뭐겠어요? 유리함수겠죠. 그리고 포함 관계도 같아요. 자, 그러면은 뜻을 좀 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유리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유리함수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의 일종이에요.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보통 유리식,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유리식이 뭐 x분의 1, y는 x분의 1, 이거 유리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 이것도 다항함수이면서 유리함수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y는 x제곱분의 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다항식, 얘도 다항식, 다항식끼리가 분수꼴로 나타내진 것, 요거 다 유리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리함수의 정의역인데 얘가 중요해요. 여기에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다항함수만 배웠잖아요. 다항함수만. 다항함수는 뭐 y는 이렇게 y를 설명하는 거예요. y를 설명한다. y는 이런 애야. 응? 하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얘를 무엇을 이용해서 설명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서 y는 1이야. 이렇게 숫자만으로 표현하면 상수함수. 상수항만으로 얘기했으니까요. y는 x 플러스 1이야.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설명하면 1차 함수. 만약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야.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설명하면 2차 함수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다항함수들은 다 뭐라 그래야지? 분수는 아니었어요. 확실히 분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에서는 분수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까다로운 게 단, 뭐 A와 B는 다항식이다. 이런 조건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A가 뭐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한 까다로운 조건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수나 써볼게요. 아무 식이나. 그럼 이게 바로 유리함수잖아요. 유리함수. 이게 바로 유리함수. 단, 이거 다항식 맞죠? 이것도 다항식이에요. 선생님 이거 숫자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란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항이 혼자 있는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유리함수 뭐 이거 둘 다 단항식인 거는 너무 잘 알겠고 단 x제곱 마이너스 1이 뭐면 안 되는 거예요? 0이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도 0이면 안 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되고요. x가 1이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x와 x가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에 어떠한 제약이 걸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 분모 때문에. 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조건 때문에 정의역에 제한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교재에서 나와 있는 예를 같이 들어볼게요.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는 x 플러스 1이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항시키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요런 조건이 생겼어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만 하면 다른 건 다 괜찮대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 좀 볼까요? 요거. x제곱 플러스 2가 0이면 안 된대요. 0이면. 이항시켜 볼게요. x제곱이 마이너스 2면 안 된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x가 실수인데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경우 있나요? 만약에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허수까지 생각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어차피 함수라는 것은 x축, 또 여기서부터 또 다시 설명을 한번 할게요. x축, y축,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이 공간이 수직선 두 개를 교차시켜 놓은 거예요. 한 개, 두 개를 교차시켜 놓았어. 90도로 딱 교차시켜 놓은 거. 요걸 함수를 표현하는 뭐라고 그러지?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스케치북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수직선은 우리가 중3 때 배웠듯이 얘를 나타내는 범위는 실수까지만입니다. 허수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수학 할 때 실수축과 허수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거 수학 전공하지 않는 이상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수직선이라는 것 자체는 실수만 표현하는 것이고 함수는 수직선에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수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허수는 다룰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x가 허수는 당연히 아니니까 x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어차피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x에 자유롭게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실수 범위에선 어차피 마이너스 2가 안 될 테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를 두 번째 설명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가 어차피 안 된다는 건 1번 설명이고 이거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이 0,2인 그래프? 이 정도는 금방 그릴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이것의 결과가 어차피 다 0보다 어때요? 커요. 심지어 그냥 2보다 커요. 요 x제곱 플러스 2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설명. 이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설명. x제곱 플러스 2잖아요. x를 제곱했어요. 자, 실수의 제곱은 어차피 0보다 어떻다? 크거나 최소 같아요. 0일 때만. 그러면 안 그래도 0보다 큰 애를 2를 더했으니 당연히 0보다 어떻겠어요?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걱정일랑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네요.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따지는 거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원래 우리가 했던 다항함수에서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풀었죠. 여기서 우리가 정의역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아주 특이한 문제 아니고서는. 유리함수에서는 항상 정의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실수라는 특징 때문에 당연히 0이 될 일이 없어. 그래서 별로 제약이 없구만. 별로 제약이 없네요. 이러면서 그냥 모든 실수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하필이면 0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본격적으로. 일단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물론 유리함수는 아까 예를 들어드렸지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다항함수도 당연히 유리함수고 분모가 상수인 것도 다항함수고 분모가 1차 함수인 것도 다항함수고 분모가 2차 함수인 것도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유리함수는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다 배우진 않을 거고요. 물론 차츰차츰 뭐 문제가 조금씩 섞여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 배울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요 형태의 유리함수부터 배워볼 거예요. 아주 기본 형태입니다. 기본. 그러면 y는 x분의 그러니까 분모가 일단 뭐예요? 그냥 x인 거. x 플러스 1 안 배울 거고 x 마이너스 1 안 배울 거고 그냥 다 아무것도 없어. 깔끔하게 딱 x만 있는 것만 오늘 배운다고요. 그 다음에 분자도 뭐 x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우리한테는 아직 너무 어렵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아니다. 이따 배울 거고요. 여기가 숫자인 형태, 숫자. 그냥 숫자. 그 숫자 대표에서 K라고 쓸게요. 숫자 대표 K. 요 형태만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분모는 아주 심플하고요. K에 따라서 뭔가 함수 그래프가 조금씩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요거가 이 칠판이 어떻게 나오더라? 칠판을 못 꺼내니까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k를 1로 설정을 해볼게요. 1. 그럼 우리 이거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함수하고 반비례 함수 하면서 반비례 함수로 얘를 배웠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해볼게요. x에다가 뭐는 대입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유리함수 할 때는 정의역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럼 x가 0이면 안 돼요. x에다 0은 무조건 대입 안 할 거고요. 0 빼고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1,1이겠네. 여기 1,1.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겠죠? 요 정도. 근데 오히려 2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y는 2분의 1분의 1이잖아요. 이거 억지로 1로 만들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2가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대입하면 오히려 또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쭉 여러 개 찍다 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요. 약간 곡선 형태? 약간 곡선 형태. 사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 뭐 그래프 그리는 어플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게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지금 선생님 손이 떨려서 지금 약간 삐뚤빼뚤한데 원래는 더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곡선은 지금 전혀 곡선같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 책에서는 곡선인데 이 책도 지금 너무 뭐라 그래야지? 봐준 거야, 많이. 더 쫙 달라붙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곡선은 곡선인데 약간 직각 형태로 그려져요. 직각 형태로.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x에다가 1하고 2, 2분의 1, 요 세 개만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세 개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매우 이렇게 쫙 달라붙은 형태가 나와서 직각 곡선이 두 개다 해서 직각 쌍곡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교재엔 그런 말이 없죠. 그냥 선생님이 오버해서 많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곡선 형태가 두 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자, y는 x분의 1로 그렸더니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려졌어요. 그럼 몇 사분면에 그려졌어요?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1을 대입하니까 1이 나왔잖아요. 자, 이 사각형 넓이 한번 보세요. 사각형 넓이. 1이에요,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를 대입했더니 2분의 1이 나왔어요. 이 사각형 넓이 구해보세요. 이 사각형 넓이. 역시 1입니다. 이 사각형 넓이도 1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오히려 2가 나왔죠? 이 사각형의 넓이도 구해보세요. 역시 2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새롭게 설명하는 건 사실 없어요. 중1 내용입니다. 중1 내용. 여기에 있는 모든 사각형들의 어떤 도형이든 간에 넓이가 항상 1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1이에요. 항상. 다른 거 찾아봐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식에다가 양변의 x 곱해볼까요? 양변의 x를 곱하면 여기가 xy가 되고 얘가 1이 됩니다. 그럼 어떤 x나 어떤 y를 곱하든지 간에 항상 1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여기는 2를 곱하고 얘랑 작은 2분의 1인데 막 엉뚱한 1을 곱하고 선생님 2가 나오는데 이렇게는 아니고 x좌표와 y좌표 서로 짝인 x좌표와 y좌표 있죠. 서로 짝꿍인 거. 1,1, 2,2분의 1 이렇게 자기 짝꿍인 애들끼리 곱했을 때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엉뚱하게 이렇게 곱하고 그러진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식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쪽도 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도 역시 1이에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 자, y는 x분의 k 양변의 x 곱해볼게요. 그러면 xy는 k라는 식이 나와요. 이 식은 뭐예요? 유리함수 엄청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하는 게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맨날 똑같은 수가 나와요. 그게 k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x분의 1이었으니까 항상 넓이가 1이 나왔던 거고 만약에 이랬다면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즉 이 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와요. 만약에 x분의 마이너스 5다. 이거 마이너스 5 안 그렸으니까 이거 빼고 이따 할게요. 만약에 5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사각형, 여기 사각형, 여기 사각형, 여기 사각형 이 사각형 넓이도 5고 이 사각형 넓이도 뭐다? 5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해되세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x분의 1.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y는 x분의 3. 이 그래프 물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고 y는 x분의 5. 선생님 글씨가 아주 날아갑니다. 그냥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이렇게 둘 다 직각삼각선 셋 다. 그런데 얘가 1일 때는 여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도 정사각형일 때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일 때. 그때를 찾아서 이렇게 그려봐요. 근데 넓이는 1이겠지. 어떤 사각형이든 간에 넓이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사각형일 때가 언젠간 한 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사각형 중에서. 그럼 정사각형일 때의 넓이도 역시 3이겠죠. 얘는 3이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뭔가 정사각형일 때를 찾아봐요. 그럼 얘는 5겠죠. 넓이가. 지금 동의하십니까? 지금 잘 내용을 따라오고 있어요? 되게 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1이겠죠? 이 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루트 3이겠죠? 당연히 고개 끄덕끄덕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들으면 돼요. 얘 루트 5겠죠? 오케이. 자, 여기 좌표가 1,1일 거고 여기는 루트 3, 루트 3일 거고 여기는 좌표가 루트 5, 루트 5일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몰라. 당연한 얘기인데 안 짚어주면 그거를 생각을 끄집어내질 못해요. 일단 선생님이 여기까지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끌어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또 이것도 볼게요. 넓이가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엉망진창 그려놓지만 넓이가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죠.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를 한 대에 그렸다면 한 곳에 그렸다면 누가 제일 원점에 가까워요? 얘가 제일 가깝죠. 이렇게 사각형. 그 다음 사각형. 그 다음 사각형.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일 테니까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점점 어때져요? 멀어져요. 근데 왜 멀어지는지 이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외운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자연스럽게 이해해봐요. 사각형 넓이가 커지니까 y는 x분의 10이라고 해봐요. 이 사각형 넓이가 1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야지. 당연히 멀어져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음수 아직 안 했으니까 해볼게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자, k가 아까는 1, 3, 5 세 개 해봤잖아요.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역시 x에다 0은 대입하면 안 돼요. 그럼 1 대입해볼게요. 1 대입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면 맞아요. 그게 여러분의 기억이 지금 되살아나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오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오히려 2가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럼 직각삼곡선이 된 건 맞아요. 직각삼곡선이 된 건 맞는데 아까와 다르게 제 몇 사분면? 제2, 제4, 4분면을 지나고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여기 양변에 x씩 곱해볼게요. 그럼 xy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좌표, x좌표, y좌표끼리 곱해서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 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에요?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도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 이것도 곱해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어떤 x좌표든 y좌표든 서로 곱하면 얼마가 나오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하지만 넓이를 구할 때는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안 하잖아요. 1이라고 해요. 그럼 넓이는 k의 절대값이네. 뭐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죠. 뭐 이것까지 외워요. 그냥 넓이니까 절대값에 당연히 붙이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 있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 있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5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셋 다 음수긴 하지만 넓이로 따지면 얘가 1이고 넓이로 따지면 여기 3이 되려면 얘가 사각형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돼요. 즉 이것도 절대값이 커질수록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이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 5잖아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원점에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뭐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아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참고로 지금 초록색 그래프 보세요. 초록색 그래프는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일 때죠. 1, 4분면과 3, 4분면 지날 때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준 y는 x 그래프에 대해서 선대칭이래요. 선대칭. 그 다음에 그것만 선대칭이냐? 아니죠. 이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선대칭이에요. 선대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요 선을 기준으로 이 모양하고 아무 점이나 찍었을 때 이 점에 딱 이 선에 90도로 딱 내려요. 그래서 만약에 5cm 정도 갔다. 그럼 또 5cm를 가보는 거야. 5cm를 더 갔더니 뭔가 점이 있다. 두 점이 이렇게 90도로 만나면서 길이가 같다. 그게 선대칭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봐서도 여기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뭐 10cm 갔다고 쳐봐요. 여기서도 또 10cm 갔는데 있네? 90도로 만나고 이것도 선대칭이에요. 아니 그냥 눈으로 봐도 선대칭이고 굳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에이 뭐야 눈으로 봐도 선대칭이잖아요. 선대칭인 거 더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 선 기준으로 접었다 펴봐요. 이 선 기준으로 접었다 펴봐요. 완전히 포개지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그래프 보세요. 보라색 그래프는 y는 x분의 k에서 k가 음수일 때를 그려놓은 거죠. 몇 사분면 지날 때예요? 2, 4분면과 4, 4분면. 그런데 얘도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이래요.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또 추가 설명을 해야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교점의 좌표? 눈으로 봐도 얘잖아요. 0,0이에요. 아니면 교점의 좌표를 원래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두 식을 연립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연립해볼게요. 둘이 더해봐요. 2x가 0이에요. 아니, y가 0이에요. y가 0이고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도 0이네. x도 0, y도 0. 즉 0,0이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교점도 0,0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이 0,0이 그냥 0,0이 아니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0,0을 기준으로는 점대칭입니다. 다시 한번 얘하고 얘는 선대칭이죠. 얘가 선이니까 0,0은 점대칭이에요. 다시 한번 두 그래프의 즉 선대칭이 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점대칭. 이 그래프가 이 점 기준으로 점대칭이라고요.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문제 있다가 풀어보면서 할게요. 문제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앞에까지는 솔직히 중학교하고 너무 똑같은 설명했어요. 난 너무 생소했는데 그럼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였구나 하고 새로 배웠다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3 때 그 2차 함수 배우면서 이런 거 했었죠. 뭐 y는 x제곱, 여기에서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이동시키고 싶으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동시켰잖아요. 고등수학 상 할 때도 배웠죠. 고등수학 상 할 때도 식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x로 이동시키고 싶은 건 x만큼 빼고 y도 y만큼 빼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유 이거 왜 써 그러면? 그런데 얘가 이항돼서 여기서는 플러스 2로 보이는 것뿐이다. 이런 걸 다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함수도요. y는 x분의 3 이런 유리함수도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y에서 2를 빼세요. x로 1을 빼세요. 그럼 분모 자체가 x-1이 되는 것이고 얘가 3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 여기에서 x가 0이면 안 되죠. 이거 무조건 따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어색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배우면서 어렵지 않네라고 듣는 사람들도 요거 계속 배워먹을걸요? 아 귀찮은데? 이러면서 아니에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냥 습관 되셔야 돼요. 습관. 지금부터 천천히 계속. 그럼 여기서는 따져야지. x가 뭐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돼요. 아니면 이 0을 x축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 1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식에서는 이동시키고 싶은 만큼 빼주는 것이고 점 이동은 이동시키고 싶은 만큼 더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요거 괜히 지웠네. x분의 3이란 그래프가 만약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 칸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y는 x-2분의 3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x가 2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즉 양수이기 때문에 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잠깐만 잘못 써서 여기다 쓰는 게 아닌데 얘가 원래 3이었잖아요. 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지났을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있던 것이 보세요. 이거 뭐 기준이 되는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이게 뭐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점대칭 0,0을 기준으로 점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대칭이 되는 기준점이 바로 얘잖아요. 얘를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점을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 칸 이동시키는 거예요. x축으로 한 칸, 두 칸, y축으로 한 칸.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거기에 맞춰서 잘 보십시오. 이 x축도 이쪽으로 따라 이동하고 이 y축도 이쪽으로 따라 이동을 해요. 실제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1사분면, 3사분면 이 형태가 이렇게 이동한 거고 이 형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진 않죠. 여기가 1사분면을 지나는 건 맞는데 얘가 약간 2사분면, 1사분면, 4사분면 약간 걸쳐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솔직히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해되십니까? 뭐 더 정확하게 그려봐야 알겠지만 1사분면, 3사분면에 정확하게 안 지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방향만큼은 변하지 않죠. 뭐 이런 방향. 요 방향에서 이 방향인 거랑 이 방향, 이 방향인 게 요게 사라지더라도 방향이 변하진 않잖아요. 이게 요러한 방향. 요 방향만 잘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 또 점근선. 아까 선생님이 왜 점근선을 빼먹고 얘기했죠? 점근선. 아까 직각삼곡선 얘기하다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되게 여기 딱 달라붙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얘가 Y축에 정말 닿을 것 같이 생겼지만 닿지는 않아요. 점차 근접해 가기만 하죠. 점차. 아주 가까이 근접하기만 하지 닿지는 않아요. 만나진 않아요.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해요. 여기서 Y축이 점근선이고요. 얘 Y축에 가까이 가니까.
얘는 X축에 가까이 가니까 X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점근선이 보세요. X축의 원래 방정식은 Y는 0이고요. Y축의 식은 X는 0이지요. 지금 다 여러분이 아는 얘기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야? 생소한데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Y는 0도 Y축으로 한 칸 이동하니까 Y는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X축으로 두 칸 이동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다시 이 점근선의 교점이 곧 원점이었듯이 이것의 교점이 점대칭의 기준이 됩니다. 즉 2,1이 2,1이 점대칭 기준이 된다고요. 오케이? 지금 뭔가 새롭게 뭔가 많이 한 것 같죠? 다시 한번 사실 살짝 더 정리하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뭐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이 얘는 x축으로 3칸 이동했고 y축으로 마이너스 1칸 이동했구나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점대칭 기준은 뭐예요? 3, 마이너스 1이에요. 뭐 숫자가 맨날 겹쳐가지고 뭐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지. 2차 함수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이동시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런 방향일 거라고요. 요런 방향. 약간 이런 2사분면 4사분면 지난다는 뜻이 아니라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지났을 법한 방향. 요 정도만 유지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 x가 3이면 안 돼요. 또 까먹고 있었지?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요 4번이 있는데 4번은 조금 이따 해볼게요. 조금 이따가. 어차피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넘겨서 자, 그러면은 동영상을 멈추시고 125페이지에 3번까지만 풀어보세요. 3번까지만. 다 푸셨죠? 1번 발표 주세요. 1번.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익숙해지셔야 돼요. 정의역 구하라고요? x는 마이너스 2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모든 시에서 다 돼요. 어렵지 않게 했을 거 가시고.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도 이거는 점을 하나하나 그냥 대입해서 잘 찍으면 되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될 거고 그래프도 적당히 그리시는데 요걸 그리실 때 점근선 하고 그 점대칭 기준 이런 거 잘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을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 이따가 할게요 했잖아요. 지금 할게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배우면 좀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일단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해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은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거 알려줄게요. 자, 이거 봅시다. 요거를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래요. 그럼 봐보세요. 얘가 y는 x-2분의 3 플러스 1이면 딱 x축으로 2칸 이동했고 y축으로 1칸 이동했네 바로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이 형태는 못 알아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것도요. 얘도 표준형이고요. 얘도 일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기가 쉽다고요.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러분들 요거요. 2x-3을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나눠요. 2x-3을 x 플러스 2로 실제로 나누기요. 그러면 나누는 법은 아시죠? 2로 곱합니다. 2x 플러스 4가 되고 빼줘요. 빼주면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났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 나누기 7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아니다. 순서를 반대로 바꾸자. 7 나누기 4라는 식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게 4분의 7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7을 4로 나누는 거잖아요. 1, 4, 나머지 3.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얘를 우리가 가분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걸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했어요. 4를 1과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하고 연관성을 좀 볼게요. 얘는 분모는 안 바뀌어요. 분모가 바뀌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 여기 있는 몫이 요 앞에 갑니다. 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분자로 가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이 표현 방법 중에서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잘못됐다기보다는 더 명확하게 바꿔주면 여기를 플러스로 써야 돼요. 사실 1 더하기 4분의 3 통분해봐요. 4분의 4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7이죠. 사실은 이게 더 명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표현이 뜻이 아니고 이 플러스가 있어야 더 확실한 표현이에요. 확실한 표현.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분모가 바뀌면 안 돼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거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얘가 분모가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x 플러스 2라고 적습니다. 나머지가 여기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몫이 플러스 2라고 써요. 다시 한번. 얘가 뭐라고요? 나머지. 얘가 몫. 그러면 얘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겠네요.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니까 얘 x축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거야. 그 다음에 점근선 그래프도 y는 마이너스 2랑 y는 2야. 교점은 마이너스 2,2야. 그 다음 마이너스 7이니까 뭔가 2, 4분면, 4, 4분면을 지났었을 것 같네. 이 방향이 유지가 되겠지.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알겠어요? 자, 그러면 2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번. 요거는 지금 요거 보세요. 2-x 나누기 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2-x 나누기 x 더하기 1 이건데 이거 지금 상수항이랑 x랑 순서가 바뀌어서 약간 헷갈린다 하는 사람은 바꿔서 푸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누는 것으로.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지우세요. 3입니다.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분의 나머지가 3, 몫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 표준형 형태로만 나타내면 되니까 그냥 요게 답입니다. 앞에 y는 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멈춰놓고 3번하고 4번까지 해보세요. 다 하셨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자 그래프를 그리실 때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도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프 그릴 때 괜히 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일단 정의역 x가 3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역도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 3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만약에 3을 넣었을 때 그 값조차도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3을 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말이 안 되지만 얘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가 나올 거잖아요. 원래는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4가 나올 일이 없겠죠. 왜? 내가 3을 안 넣을 거니까. 그래서 y가 4가 돼서는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럼 정의역은 얘고요. 치역은 얘예요. 더 정확하게 쓰면 얘가 역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집합으로 써줘야 돼요. 집합. 그럼 집합은 이렇게 써요. x바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 y바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아, 얘는 모든은 안 썼네? 모든 안 쓰는 게 우리가 모두 편하니까. 안 쓰셔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가 이동한 만큼 x가 3이면 안 되고 x가 3인 거랑 y가 4인 게 점근선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 얘는 일반형이잖아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죠.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똑같이 하세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푸시고. 네, 여기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이게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바뀌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앞에 다시 넘어가서 설명 다시 듣고 하시고요. 정의역학 점근선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는 매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인데요. 유리함수 최대 최소라고 돼 있죠? 유리함수 최대 최소 어려운 거 아니고요. 만약에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지난다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x 범위가 1에서 뭐 5로 정해져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한 대략 지금 어차피 예를 드는 거니까 선생님이 대충 할게요. 1이 대략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5는 한 요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만 따지자고 했을 때 언제 최대겠어요? x가 1일 때 최대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에 x가 5일 때 오히려 최소예요. 참고로 이 함수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우리 증가인지 감소인지 따질 때 약속이 있어요. x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음수에서 점점 0이 됐다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x 증가 방향입니다. 자, x 증가 방향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y 값이 점점 어때져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러니까 y 값은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봐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얘도 감소해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1, 4분면, 3, 4분면 지날 때는요. 그리고 그때는 최대 최소는 요 그래프로 따져주는 것이고 요 그래프 그림상으로 따져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함수 특징이 뭐예요?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래는 컸던 건데 가면 갈수록 작아지니까 이렇게 더 클 때가 최소라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금 k가 양수인 거를 따졌을 때는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지만 만약에 k가 음수인 거 따져볼까요? k가 음수라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잖아요. 그럼 이거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그것도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따져봐요. x 증가 방향으로 따져주면 점점 y 값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죠? 이거 증가입니다. 그럼 이쪽도 점점 어때져요? 올라가죠? 이건 역시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둘 다 따져보긴 했지만 어떤 한 함수가 뭐라고 그래야지? 하나의 함수예요. 얘네 둘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반대예요. 뭔가 양수면은 증가할 것 같잖아요. 얘는 감소해요. 그 다음에 음수이면 뭔가 감소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얘는 증가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구간이 똑같이 아까처럼 1과 5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했을 때 1에서가 최소고 5가 조금 더 커요. 그래도 최대는 5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면서 해결하면 되긴 하지만 그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x의 범위가 0에서 a까지로 정해졌어요. a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b래요. 그럼 요거를 아무래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계산이 편하겠죠. 그럼 2x 플러스 b를 정성스럽게 x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지워지고 b 마이너스 2. 그러면 y는 x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b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안 읽어서 문제 틀리는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중학교까지만 해도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거는 뭐 거의 치명적. b가 2보다 크다고 하면 이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래서 얘가 1, 4분면하고 3, 4분면 쪽 방향으로 지나가요. 그리고 이거 x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y 점근선이 2예요. 그럼 두 점의 교점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요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양수였으니까 한 요런 방향으로 그려질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느낌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0과 a 사이라고 했는데 0부터 a를 한 뜨문하게 이 정도로 잡아보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유리함수는 오히려 얘가 양수일 때 감소함수라고. 그래서 이때가 커요. 이때가 커. 이때가 최대니까 6이 돼야 돼요. 즉 0,6이 돼야 되고 a일 때 3이겠네. 얘는 a,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0,6부터. 얘는 뭐 모르니까 이거부터 대입해봐요. 그러면 6은 1분의 b-2 플러스 2예요. 그럼 6이 b니까 b가 6이네 그냥.
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a, 3을 또 대입해주면 a 값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또 127페이지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안 어렵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7번. 이것도 안 어려워요. 이거를 아주 정성스럽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 그래프에서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멈춰놓고 128페이지를 풀어보세요. 안 어렵죠? 진짜 안 어렵죠? 근데 요거 혹시 몰라서 함수 중 그래프가 평행 이동에 의하여 유리함수 y는 3x분의 1과 겹쳐지는 거. 그럼 평행 이동에 의하여 겹쳐진다는 거는 평행 이동이 x축 이동, y축으로 이동, 이거 평행 이동이에요. 왜냐? x축과 이렇게 이동하는 건 x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고 위 아래로 이동하는 것은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이라서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래프 대칭인데 아까 이 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난다면은 요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에요. 요렇게가 선대칭이에요. 얘는 점대칭이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3x 플러스 2 나누기 x 플러스 2. 3으로 나눠 3x 플러스 6.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요거 빼면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점근선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니까 마이너스 2, 3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마이너스 2, 아주 너무 좁은데? 여기 지우고 그릴게요. 안 그래도 그림을 못 그리니까 좁아가지고 마이너스 2, 3을 기준으로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방향은 선생님 지금 다 지웠어요. 10까지. 요걸 참고를 할게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4. 책은 이렇게 마이너스 4를 여기 앞에다 빼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헷갈리거든요. 나만 헷갈리나? 선생님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예 명확하게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마이너스 여기다 명확하게 올리는 거 훨씬 좋아요. 자, 얘가 2, 4분면 4, 4분면 방향일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솔직히 여기에 걸리는지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보는 거예요. 이것까지 정확하게 물어보면 계산하면 되고요. 그냥 느낌만 알아도 될 문제면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랑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즉 뭐냐? 원래 여기 있던 y는 x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같이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식 이동시킬 때 어떻게 했죠? y는 x축으로 2 이동시키고 싶으면 플러스 2, y축으로 3 이동시키면 3. 그럼 이거 풀어내시면 뭐예요? x 플러스 5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인데 이거 역시 똑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 점을 이동하면서 이 선도 같이 움직여, 이 선도 같이 움직여, 모든 것이 다 같이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 플러스 3이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되셨죠? 얘는 뭐 다 대입해서 구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선생님 방법이 훨씬 쉽지만 하고 싶은 대로 푸세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여기 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혹시 몰라가지고 8-3번만 해볼게요.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은 연립해요. 왜냐? 점대칭 기준 찾으려고. 그러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2x가 2고요. x가 1이에요. 그럼 그때 y는 여기다 대입하면 2예요. 1,2를 기준으로 대칭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ax 플러스, 이건 확실하겠네. 이거는 x-1분의 ax 플러스 1. 요거는 확실하죠? 왜냐, x축으로 1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ax 플러스 1을 x-로 나눠보겠습니다. a를 곱하면 ax-a고요. 빼주면 1 플러스 a죠. x-1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되겠어요. 그러면 y축으로 2칸 이동했으니까 여기 a에 해당하는 수가 2가 되는 얘기고 여기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식 구하기. 거꾸로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직선의 일반형을 구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든지 표준형으로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딱 보니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2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 점을 보던지 이 점이 마이너스 3,2니까 아 x축으로 3칸, 마이너스 3칸, y축으로 2칸을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x축으로 3칸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고요. y축으로 2칸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얘만 몰라요. 얘만. 이렇게. 단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K가 음수겠구나. K가 음수겠구나. 요 방향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아닐까요? 끝일까요? 아닐까요? 끝일 리가 없죠. 왜? 남아있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한 개 있죠. 그럼 남아있는 미지수 한 개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힌트는 몇 개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한 개를 줘야지. 막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맞추라고 하는 거는 뭐 찍신이야 뭐야? 점쟁이에요? 그럴 리는 없죠. 무조건 힌트는 하나 줍니다. 그런데 함수에서 보통 주는 힌트는 교점이에요. 스탠다드예요. 이거는 클래식입니다. 그냥 교점이에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0,3분의 4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입해주는 것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멈춰놓고 여기 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제 10번인데요. 유리함수 y는 x-1분의 x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1이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것도 뭘로 고쳐야 저 명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요?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고치는 과정은 그냥 책을 활용을 할게요. 고치면 이렇게 된대요. x-1분의 이렇게. 왜냐 지금 고치는 거는 여기서 이걸로 고치는 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지금 어려운 설명들이 많은데 이거 설명까지 하면은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하고 더 중요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서 힘을 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표준형으로 바꿨으면 얘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살짝 그려본다면 점근선이 x는 1이고 y도 1. 그리고 그래프 형태는 얘가 양수니까 막 이러한 어떤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아까는 그냥 대충 살짝만 느낌만 보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점 하나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냥 확실히 이거지만 여기서는 이쯤 걸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더 가까이 오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점 하나 대입하세요. 아무 점이나 대입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x에다가 1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음속으로 1은 안 되겠구나 이거 다 생각하고 있어요. 유리함수에서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얘가 뭔가 계산이 x에다 2를 대입하면 계산이 간단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최대한 간단하게 될 것 같은 거 하나 골라서 그리는 거예요. 2를 대입하면 2입니다. 맞아요? 여기 2,2가 나오네. 근데 우리는 여기를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을 대입해 볼게요. x에다 또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뭐 나와요? 0이 나와요. 얘 0,0을 지나네. 그 다음에 2 대입해보세요. 아니,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한 2분의 1 나올래나요? 요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요렇게 지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점을 대입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혹시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짚어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짚어드릴게요. 아까 이게 사각형 넓이라고 했어요. 사각형 넓이. 그러면 얘가 원래 원점인 걸 기준으로 1,1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1,1이 있어야 되죠? 얘 100%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네.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조금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어쨌거나 조금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런 형태라는 것까지 알아냈고요. 얘랑 만나지 않도록 하래요. 근데 얘는 1차 함수는 1차 함수인데 y 절편은 확실히 1이라고 정해져 있죠. 하지만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모르는 거예요. 얘는 y 절편이 여기인 건 100% 확실해요. 그럼 이제 기울기를 모르니까 얘인지 몰라요. 그럼 얘를 360도 회전하면서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확실히 안 만나는 게 언젠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이땐 100%안 만나겠죠. 그쵸?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0일 때니까 안 만나요. 기울기 0일 때예요. 즉 m이 0일 때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양수면 100% 만나요. 하지만 음수라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범위가 아이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줄게요. 얘가 음수라면은 만나지 않는 건 맞는데 약간 살짝 이렇게 하면은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면 만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거기서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그럼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 식과 이 식의 교점을 구해봐요. 근데 이 교점에 또 다른 말이 해였잖아요. 해가 없으면 교점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연립을 해봅니다. x-1의 x가 mx 플러스 1이다. 교점을 구하려고 해보는 거죠. 그럼 양변에 x-1을 곱하면 여기 계산은 얘를 활용을 할게요. x가 이 식을 막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해가 안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된다. 요걸 이용해서 m값 범위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좀 어려워요? 아니 어려울 게 없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그래프를 그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y좌편 확실히 1이고 기울기는 몰라 근데 음수면 100% 만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 양수면은 판별식 이용해서 구하고 끝. 자 동영상 멈춰놓고 이 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얘는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만나도록 해주시고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도록이니까 판별식 0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 볼게요. 유리합수의 합성 f의 n제곱꼴 요거 규칙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그때 합성할 때도 했었는데 한 번 합성한 거, 즉 그냥 합성 안 한 거 이건 1제곱이라고 하고 이게 두 번 합성하면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F2가 F 합성 F예요. F3은 F 합성 F제곱이고 이거 이미 두 번 했는데 한 번 더 합성하면 세 번 합성한 거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1001번 합성하라는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규칙을 찾으라는 문제겠죠. 그러면은 규칙을 찾아볼게요. 규칙을 한 번에 안 나오니까 3003을 그렇다고 또 직접 넣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이 교재에서 선택한 방법은 차라리 직접 합성하자 이거예요. 물론 이것도 복잡할 수 있는데 합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던지. 자 일단 합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숫자 넣는 건 조금 풀이로서 일반적인 성격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합성을 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x-1이라는 함수에 이 자리에 각각 얘를 다시 넣는 거니까 x분의 x-1분의 x분의 x-1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합성시켜서 그러면 x분의 x-1분의
x분의 x-1 마이너스 x로 통분이 되죠. 이것이 지워져서 없어지고요. 이렇게 곱하면 x-1분의 얘가 지워져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얘도 한 번 더 합성해요. 세 번째 합성하면 x래요. 네 번째 합성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얘 몇 번 만에 돌아온 거예요? 세 번 만에 돌아온 거죠. 세 번을 합성하니까 돌아온 거죠. 그래서 101을 3으로 나눠요. 1001이죠. 1001이 세 번마다 똑같은 수가 반복이 될 거니까. 그럼 이런 형태로 되니까 네, 결국은 F제곱에 대입하는 거랑 똑같다. 이 얘기죠. 이 규칙 찾는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동영상 멈춰놓고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F함수하고 G함수하고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온대요. 오,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G가 F의 역함수라는 뜻이네. 근데 역함수 구하래요. 그럼 역함수 그냥 구하면 돼요. 역함수 구하는 스텝 1이 뭐라고 했었죠? 일단 X하고 Y하고 자리 바꾸라고요. 문제지에서는 X하고 Y를 나중에 바꾸라고 하는데 X하고 Y를 먼저 바꾸는 게 좋아요. 왜? X하고 Y를 바꾸는 순간 이미 역함수예요. 이미 역함수. 식이 정리가 안 됐을 뿐 이미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Y는 X-2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자리를 바꿔요. X는 Y-2분의 얘도 바꿔야지. 3Y 플러스 1. 양변에 X-1을 곱합니다. XY-2X는 3Y 플러스 1. 우리가 이것을 Y에 관해 정리할 거니까 Y는 Y끼리, 아닌 것들은 아닌 것들끼리 묶어줄게요. 그러면 XY-3Y는 2X 플러스 1, 즉 Y를 가진 것들과 가지지 않은 것들을 분리를 시켜줘요. 그럼 Y로 묶으면 X-3은 2X 플러스 1이 되죠. 통째로 나눠줍니다. Y는 X-3분의 2X 플러스 1. 역함수를 구했죠. 역함수 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공식이 근데 더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얘하고요. 얘하고요. 그런데 자리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2가 되면서 가고요. 3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바뀌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실제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필기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함수를 얘를 역함수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텝 1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가 돼요. 양변에 ay 플러스 b를 곱해요. axy 플러스 bx는 cy 플러스 d. y를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들로 구별을 시켜주겠습니다. axy 마이너스 c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겠죠. 얘를 y로 묶어주면 ax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 한 번에 나눠줍니다.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라는 식이 돼요. 그럼 다 바꿨어요. 이 식과 이 식의 과정 말고 결과를 보세요. a는 안 바뀌었고요. d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b랑 c가 서로 자리를 바꿨어요. 근데 그냥 바꾼 게 아니라 부호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었다는 거는 부호가 원래 부호와 반대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바꾸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구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책에는 없지만 보통 다른 책들은 있는데 왜 여긴 없지요? 오늘은 133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